자, 내일 3일 금요일은 나노팀이란 종목이 상장하는데 그 전에 있어서 오늘 상장한 삼성 스펙 8호와 바이오 인프라에서 신규주에 대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인지 오늘 하루 아주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래에셋 비전 스펙이 4,000원에서 순식간에 반토막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삼성 스펙 8호는 뻥튀기조차 되지 않았으며 바이오 인프라는 오늘 상한가에 시작을 해서 더블에 따상까지 찍었다가 하한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스킵해도 될 만큼 잔소리가 되어서 두 배 뻥튀기 종목은 절대 안 사시겠지만 진짜 신기하게 이걸 계속 사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매번 발생하는 것 같으며 오늘 바이오 인프라라는 종목이 상한가에서 하한가에 마무리하는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청약 넣은 증권사에서 두 배 뻥튀기 42,000원에 한 2,500만 주 잔량이 쌓이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종목을 9시에 잠깐 신경을 썼어야 됐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뭐 어차피 청약 받은 거 몇 주 되지도 않는데 두 배 쌓인 거 보고 그냥 장 시작하고 어플 키고 여유롭게 팔자 생각을 했지만 해당 증권사 어플이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려서 장 시작하고 한 20분 후인가 마이너스 20%쯤에서 거래가 될 때 매도를 했습니다. 어차피 청약 물량이라서 수익 있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니까 참 끔찍합니다. 이걸 당하시는 분들도 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형성되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만 알면 당하지 않을 텐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이 54,600원에 거래된 물량이 없으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이 54,600원에 거래된 거래량이 받아먹은 물량이 대충 20만 주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100억 원 정도인데 눈 깜빡하니까 30%에서 10%에서 거래가 이미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20만 주의 상한가에 매수한 20만 주 물량은 아무리 손절을 잘했어도 최소 20%에서 버텼으면 반토막입니다. 자, 바이오 인프라 공모가가 21,000원이고 더블이 42,000원입니다. 더블인 42,000원에 장 시작 9시 전에 매수 대기 잔량이 약 2,500만 주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2,500만 주는 이 종목이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수량 배분을 위한 물량입니다. 그것도 특정 기간에서 전부 다 독점하기 위한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괜히 시작 전에 매수 잔량이 2,500만 주 쌓여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한가로 변경을 해서 상따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매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600원에 제대로 당했으며 다음 신규주 영상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텐데 오늘까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500만 주가 쌓여있든 5,000만 주가 쌓여있든 1억 주가 쌓여있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수량 배분을 위한 물량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력과 상관없이 100주 받아가지고 1%라도 떼면은 남는 거니까. 그래서 특정 기간이 대량으로 쪼개서 주문을 넣고 이런 잔량이 쌓여 있는 겁니다. 나노팀 내일 상장하는데 이 나노팀도 마찬가지로 8시 40분에 잔량을 보시면 8시 40분 시가총액 규모는 꽤나 있는 편인데 잔량을 보시면 일단은 그래도 2배에 쌓여 있을 겁니다. 2배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예상 체결량이 얼마나 풀리냐에 따라서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고 예상 체결량이 풀리지 않는다면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상한가에 출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한가 잔량 2배에 쌓여있는 물량 대부분이 특정 기간 쪽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풀 매수를 수량 배분을 위해서 풀 매수를 하지 않은 것도 제가 꿈빛 상장하는 날에는 첫 번째로 주문을 넣었긴 하지만 그 뒤부터는 신규주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서 그리고 최근에 미래에셋
비전 스펙 2호를 보니까 이거 잘못 주문을 넣으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량 배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취소 못하거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9시 VI 없이 시작하자마자 내가 상한가에 전체 수량이 470만 주니까 여기서 1%, 약 4만 8천 주 정도. 자, 4만 8천 주, 4만 2천 원짜리 4만 8천 주 주문 넣으면 20억입니다. 내가 100주를 받으려고 20억을 넣었는데 풀 미수까지 동원해서 만약에 컴퓨터가 꺼져버리거나 인터넷이 끊겨버리거나 이런 상상을 하면 저는 이걸 넣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도 아닌데 딱 9시에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거나 인터넷이 또 끊겨버리거나 뭐 아니면 전기 작업한다고 갑자기 끊겨버리는 그런 경우를 10년 동안 꽤나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걸 20억 주문 넣었는데 컴퓨터 다시 키니까 20억이 그대로 체결되어 있고 막 마이너스 20%에서 거래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방에 4, 5억을 날리는 겁니다. 한 방에 마이너스 4억. 몇 푼 먹으려다가. 게다가 이런 개인적인 변수가 아니라 오늘 상장하는 주관사에서 증권사가 마탱이 같듯이 증권사 오류, 증권사 뭐 접속 오류, 증권사가 마탱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해서 그냥 청약 넣은 물량으로만 남겨서 피자 하나 시켜 먹는 소소함의 행복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신규주 뭐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게 이 특정 기관 쪽에서 수량 배분의 목적으로 2배로 계속 넣다 보니까 뭐 이유도 없이 업종 상관없이 전부 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2배로 튀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시가총액이 진짜 작은 종목이 상장하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2배로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거나 신규주 분위기가 변하게 되면은 시초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노팀을 보면은 딱 봐야 될 것이 일단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수량 배분으로 물량이 쌓였을 때 이 풀리는 물량이 일단은 적습니다. 눈치 싸움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풀리는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좀 물량이 많이 풀리는 것 같다. 뭐 구주주나 어떤 기관 쪽에서 던지는 것 같다. 많은 수량을 던지는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전부 다 튀어나옵니다. 대신에 눈치 싸움이기 때문에 누군가 크게 던지지 않으면 물량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배 뻥튀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자, 계산해야 될 것은 시가총액입니다. 공모가가 13,000원에 전체 수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시가총액 규모가 2,500억입니다. 만약에 이게 2배 뻥튀기로 시작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2,500억이 2배 되면은 5,000억입니다. 오늘 바이오 인프라 1,000억짜리도 2배 뻥튀기가 되었지만 2,500억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이거마저 뻥튀기가 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이오 인프라가 이게 고점에서 진짜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진 이유가 보시다시피 구주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는 신규주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구주주 물량이 공모 물량 전체보다 훨씬 더 많다면은 이건 구주주 물량 팔아먹기 위해서 상장하는 것이다. 구주주 물량이 나오는 것을 세력이 받아먹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상장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인프라는 구주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노팀도 물량을 보면 공모 물량이랑 바이오 인프라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구주주의 물량이 적진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도 이 기간에 화격이 많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래도 눈치 싸움에 물량이 한 번 풀렸을 때 확 쏟아져야 되는 물량이 딱 봐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청약을 넣었을 텐데 2배 뻥튀기 되면서
예상 체결의 물량이 많이 풀린다. 그럼 그 청약 받은 물량 가지고만 만족해야 될 것이며 절대 2배 이상 가격에선 신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해드릴 말은 절대 2배 이상 가격에서 들어가지 말라. 이 말밖에 해드릴 게 없습니다. 좀 뻥튀기가 되지 않고 예전처럼 보합에서 시작을 하거나 조금만 튀겨서 시작을 하거나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전략 한 1개에서 3개 정도 전략을 세워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절대 2배 가격에 잡지 말고 그냥 청약 넣어서 받은 몇 주 물량으로 피자 먹을 돈을 남겨서 피자 시켜 먹는 소소함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나노팀이 2배가 아니라 예전에 제이오처럼 한 50%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투기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상황은 자, 이런 경우가 아니면 매매 안 한다. 첫 번째는 시초가가 한 50% 근처나 이하에서 시작해서 한 방에 마이너스 10% 이상 무너졌을 때 바이오 인프라랑 미래에셋 비전 스펙 이후에서 놀랬듯이 이것도 2배가 아니라 50% 시작했는데 아니면 그 이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다음에도 놀라가지고 무너진다면 그 놀랐을 때 저는 잠깐 단타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아예 시초가가 30% 이하일 때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노팀이 요즘 핫한 2차전지 종목이라 합리적이고 싸게는 시작하기 어렵겠지만 혹시나 오늘 받은 바이오 인프라에서 충격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한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한다면 공략하도록 하며 그게 아니라면 청약 받은 물량으로만 소소함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신규주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자면 자, SAMG 엔터가 주가가 더 이상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인기가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안 빠지는 자리에서 계속 안 빠진다. 게다가 기간에 싼거리 수급까지 들어왔습니다. 안 빠지는데 이런 수급까지 들어왔다면 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SAMG 엔터는 쉴 만큼 쉬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자리이며 어차피 손절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저점을 다시 깨거나 아니면 단순히 종가 기준으로 5일선만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스펙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삭제. 바이오 인프라도 당연히 계획은 없고 최근에 신고가 추세가 유지될 것 같은 아직은 그 전에 고점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NZ. 이건 며칠 더 종가 상태를 보고 확실하게 그전 고점들을 뚫으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성 FNC가 지금 신고가 추세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추세 자체는 그래도 신규주 중에서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응이 나온 제이오 이건 장 마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그리고 꿈비도 단타용 정도 신규주에서 지금 멀쩡한 것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